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자료도 받아볼 수도 있고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건 제가 자료를 받은 거예요. 계약금하고 이렇게 해서 약 215억이 들어왔는데 솔직히 업무 대행비가 40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분양 수수료가 50억 나왔고 강도 현수막 과태료가 45억 나왔어요. 이거는 뭐 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강보비는 이해되고 현수막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40억 나왔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215억 중에 토지비 매입한 게 35억이에요. 앞에 숫자 보십시오. 다 4, 5예요. 4, 5. 토지 매입한 것만 35억이라는 거죠. 즉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준한 돈이 215억이 말 그대로 업체들의 배불림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으면서 조합장 욕망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는 똑같은 내용이라도 청구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5년 동안 이 상태로 왔으면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뭡니까? 조합원이라면 조합장이라면 조합임원에 대한 신뢰에 대한 여부를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값이 나오면 조합장님도 바뀌어야 되고 임원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은 누군가를 이걸 강요하고 유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알 권리인데 지금까지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신탁사에 투입된 총 수입과 지급된 용역금과 토지비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외부 차입금에 대한 조달에 대한 승인, 그리고 지급처에 대한 계약서도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입 용역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2명의 변호사를 지금 이렇게 도움을 달라 했거든요. 한 명은 7년 동안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고 한 명은 형사 변호사예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좀 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어떻게 나와서 왜 다른 사람 배불러주면서 내가 왜 울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침묵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조합의 장부가 영원이에요.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최초로 들어왔던 업무 대행사들 돈을 많이 벌고 가요. 근데 뒤에 업무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 의뢰가 들어와서 사업소 구조를 다시 해달라 해서 다시 일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그 현장 또한 뭐냐면 최소한 조합에 한 30여억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돈이 없다고 하고 땅 산 것도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돈 없다고 해서 이제는 뭡니까? 내가 금 팔고 이거 팔아가지고 신용 상태 유지하려고 뭡니까? 돈 납부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못하십니다. 이제는 뭐냐면 사람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돈의 납부에 대한 부분이 희망한 약간 희망한 사항이고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신탁사 모든 작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러면 못했으면 책임 물으셔야 되고, 잘못했으면 법으로도 판단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뭐냐면 올해는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큰 거 하지 마세요. 사업 일정 계획상 제가 봤을 때는 이 구역이 분양할 때는 제일 좋은 시점이 2028년도 9년도예요. 맞죠? 그러면은 올해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현재 조합장에 대한 신임을 여부를 묻고, 아니다 싶으면 새로운 조합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사항들 다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26년도 3월 달에요. 부산의 해운대 있죠. 해운대 쪽에 노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재건축들이 움직일 거예요. 지금 서울 지역의 집값이 올라가면서 부산도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딱 어떤 상황이냐? 옛날에 2018년도 기억나십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규제 나와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약간 안 좋을 때 있잖아요. 딱 그때가 지금 시점인 거예요. 그럼 앞으로 2년, 3년 지나고 나면 부동산 시장이 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뭡니까? 조합원 분양가, 예를 들어 겁니다. 조합원 분양가 1,500만 원 하면 비싸다고 하지만요.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공사비 올라갔던 그 부분이 일반 분양가로 반영돼가지고 여기 연구 쪽에도 분양가가 2천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시장이 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입가가 여러분들 2023년도, 2021년도에 여러분들 모집할 때 매입가가 땅 매입가 얼마냐면 평균 67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동의서 받고 토지 소유권 확보할 때 650만 원 드릴 테니까 그냥
돈 계약서 적으십시오 하면 아무도 안 적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팔이 안으로 붙는다고 자기 아는 사람 쪽에는 670만 평가에서 한 누구는 900만 원 조성돼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즉 뭐냐면 사업성을 고려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계약 협의와 동의를 받기 위해서 편의에 따라서 다 맞춰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900만 원으로 땅들을 매입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부담금이 생각보다 많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딱 그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지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이 돈을 업체들이 용역금 주더라도 돈 주는 것보다는 대물로 주는 게 낫고요. 그리고 브릿지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토지를 확보하게 되면 즉 땅을 매수하게 되면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받을 수 있잖아요. 이 그릇이 엄청나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만원 아시는 부분이 215억 중에서 용역금하고 이런 부분에서 나갈 금액은 한 6, 70억 나가더라도 140억 정도는 땅을 매수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지 않고 그 땅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원래 뭐냐면 아까 이 취주택에는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집을 주겠다는 치도 있지만은 1주택 가지신 분 중에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요. 당연히 이때는 다들 뭡니까? 야, 평당 300 하는 동네 내가 평당 700에 팔면 다들 뭡니까? 오, 재수 로또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들 뭐냐면 영도 같은 경우는 다 집이 공간 형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다 팔고 나가는 추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현재 소유자들에게도 조합을 하게 되면 조합원은 일부 뭡니까?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 했던 말 또 자꾸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정비 사업을 하면서 비리도 많고 탈도 많지만 저는 한 가지 딱 장점이 한 게 있어요. 저는 정비 사업 하면서 한 번도 조사도 안 받았어요. 즉 뭐냐면 다들 투명하게 못할 걸 하지만 현실은 투명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앞에서 이제 조합장 바뀌고 업체가 새로 바뀐다고 하면은 정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지만이 이 투명함이 뚜렷해지는 거고요. 관심 없으면 또 물이 더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보시는데 제가 봐도 제일 시급한 사항은 일단은 뭡니까? 업무 대행사 여러분들 자꾸 돈 쓰려지 마시고 제가 제 친구도 있고 하지만 제가 부산시의 자문위원을 이름 걸고 제가 인허가 관련되어 있는 사업 성평사님은 제가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합장님 금액 주지 마세요. 돈이 어디 있어요? 즉 조합 임원하신 분 중에서 여러분들 세대 교체를 하셔가지고 거의 실비 또는 무급으로 할 수 있는 임원분들을 구성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 같은 경우는 제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봉대동하고 청학동 할 때 그때 우리 구역에 대한 검토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좀 도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즉 우리 여러분들의 재산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없나에 대한 거는 제가 말로 하는 게 아니 서류와 인가로서 답을 드리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